자, 유형 13번부터 해서 오늘 이거 빨리 끝내버리고, 끝내버리고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해줄게. 얘는 개념 이름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작성이에요. 오케이? 2차 방정식의 작성. 보통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흐름이잖아. 그지? 얘는 반대로 뭘 알고 있을 때, 얘는 근을 알고 있을 때 그 근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됐죠? 그래서 가장 기본, 일단은 알파랑 베타라는 두 개의 근이 있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여기는 얘를 가지고 x-알파랑 x-베타는 0이야. 이렇게 만들면은 2차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전개를 했을 때 결과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2차 방정식의 작성의 개념은 2차 방정식 작성의 개념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흐름이 2차 방정식 작성의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해주는 거냐면 두 개의 합을 열심히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곱을 열심히 구해줍니다. 이걸 해준 다음에 이걸 토대로 x제곱의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0입니다. 이렇게 세워주는 게 2차 방정식 작성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때? 똑같죠? 결론은 똑같죠. 근데 왜 이건 아니고 이거냐? 왜 이게 아니고 이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물어본다면 여기는 얘를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 물론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복잡하게 나왔을 때 얘를 전개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만약에 문제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여기는 얘 두 근을 얘랑 얘라고 했는데 여기는 얘랑 얘를 두 근으로 하고 뭐 방정식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x-3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x-3 플러스 베타는 0이야 라고 한 다음에 얘를 전개할 생각을 해봐봐. 어때? 조금 귀찮죠? 얘는 좀 귀찮은 정도로 끝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여기는 얘를 근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x-알파-베타분의 1이야. 그 다음에 x-베타-알파분의 1은 0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얘를 전개하는 건 어때? 더 복잡해지지. 맞아? 상황이 되게 복잡해지고 해석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핵심 개념이 뭐겠어?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뭐 해? 더해봐. 그럼 뭐가 돼? 6-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 아니야? 됐어? 이게 합이잖아. 그러면은 두 분의 합이 일단 5였으니까 얘가 5였으니까 이 값은 1입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 그럼 얘는 3-알파에다가 3-베타 이렇게 한 거니까 얘는 9-3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이 5였으니까 요 녀석이 3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합이랑 그 다음에 뭐를 곱을 구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세워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작성은 제일 먼저 뭐 해주세요? 얘네들을 근으로 갖는다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곱해 주세요. 그래서 더한 거랑 곱한 걸 먼저 구한 다음에 이런 형태로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이게 2차 방정식 작성의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보세요. 아까 했던 요런 문제, 아까 요렇게 전개해서 풀었던 요 문제는 이걸 전개하는 거 대신에 우리가 뭐 먼저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구해주고 또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에다가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구해주고 얘를 열심히 구해준 다음에 이 값들을 각각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줄 거야? 방정식을 만들어줄 거야. 이게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합과 곱을 먼저 생각해 줍니다. 다시. 자, 요거는 뭐야? 두 개의 합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하면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분의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겠네. 그러면은 요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결과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어? 그럼 여기는 얘는 얼마야? 요거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3이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곱해요. 두 개 곱해. 두 개 곱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요거랑 요거 곱하면 1이죠. 요거랑 요거 곱하면 또 여전히 1이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은 알파 베타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까 2분의 1이었나요?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겠죠. 2 더하기 2. 됐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2분의 4니까 9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죠?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x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9x 더하기 2분의 9는 0입니다. 라고 세워줄 수 있어요. 됐나요? 근데 얘 보니까 최고 차이가 몇이야? 2죠? 양변에 2, 2, 2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2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9가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다시 2차 방정식의 작성의 개념은 여기는 얘를 만들어서 전개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 합,곱을 먼저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토대로 방정식으로 완성한다라는 느낌. 요 노란색, 이 흰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가는 게 2차 방정식의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1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 2차 방정식 켤레근의 성질입니다. 자, 봐봐. 그래도 좀 중요한 얘기. 켤레근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켤레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이라고 한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지. 됐어? 여기서는 일단 요거 말고 요거 먼저 해보자. 됐어?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걔 그는 얘 아니면 얘 요렇게 두 개로 나온단 말이야. 괜찮죠?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여긴 얘가 뭐가 됐어? 허근을 가졌어. 다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 얘가 허근을 갖는 상황이 됐어. 요 녀석이 허근을 가졌어. 됐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얘네들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허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지. 맞아요? 여긴 얘가 허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 괜찮아? 얘가 음수가 되면은 얘가 허수가 나올 텐데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플러스였을 때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요 녀석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허근을 가졌을 때 걔 켤레 복소수가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다른 한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어떤 형태로 a 더하기 b i 형태로 생각한다면 얘는 a 마이너스 b i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허근을 갖게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반드시 켤레근을 갖게 됩니다. 켤레복소수를 근으로 갖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지금 봐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들아 b가 허수였어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b가 허수였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녀석의 켤레복소수가 다른 한근이 될 리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허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야지 켤레근 개념이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켤레근으로 가기 전에 일단 요 길로 가기 전에 사실은 먼저 여기에 들려서 얘가 실계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실계수를 가지면 얘는 켤레근을 갖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이해됩니다. 다시 얘네들이 실계수가 아니었어 라는 상황에서 허근을 너희가 만났어. 그랬을 때 여기는 얘는 켤레근이 아닐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어? 실계수가 아니면 켤레근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야. 됐어? 근데 얘 허근을 만났는데 실계수를 가지고 있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여기는 얘의 켤레 복소수인 요 녀석이 다른 한근, 켤레근이 될 수밖에 없어 라는 흐름을 잡아주면 돼.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이거랑 비슷하게 봐봐. 만약에 여기 얘가 무슨 근을 갖게 됐어? 무리근을 갖게 됐어 라고 생각해봐. 무리수인 근을 갖게 됐어. 요 녀석이 무리수인 근을 갖게 됐어. 그럼 여기서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얘로 한정이 돼야만 그지? 무리근도 켤레근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무리근을 갖게 됐다면 일단 여기는 얘를 확인해서 유리계수인지 유리수인 계수들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걔가 확인이 된다면 걔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되겠어? 아, 여긴 얘도 켤레근을 갖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알겠죠? 그래서 허근을 가졌을 때 실계수를 확인하는 습관과 무리근을 가졌을 때 유리계수를 확인하는 습관 자체가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한근이 뭐였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로 돼 있었어요. 허근을 가졌잖아. 그죠? 그러면 난 제일 먼저 뭘 보는 거야? 얘 1 바라볼 거고 m 바라볼 거고 n 바라볼 거야. 이렇게 세 개를 바라봤는데 m과 n이 실수라는 보장을 해줬네. 그러니까 실계수라는 보장을 해준 거야. 그럼 이해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얘 켤레근인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고 하는 게 다른 한근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이해됐죠? 좋아요. 그랬을 때 m과 n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m과 n을 구하면 m은 두 근의 합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m 값은 2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 근의 곱으로 계산해도 n도 2가 되니까 여기는 2가 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식으로 m, n을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의 켤레근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 이러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느낌. 됐어? 근데 만약에 그 실수라는 게 안 돼. 아, 좋아요. 아주 좋은 질문. 이 질문을 사실 선생님은 항상 개념 설명하면서 맨날 기다리고 있어요. 오케이? 됐어? 다시. 지금 우리 소리가 무슨 얘기를 했어? 여기 허근이 존재했는데 여기서 실수를 간다라는 이런 말이 없었어 라고 한다면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쉽게 말하면 못 풀어요. 오케이? 정보를 하나 더 줘야 돼. 예를 들어 볼게. 오케이?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에 더하기 뭐라고 할까? 3-i x 이렇게 할까? 더하기 n이 있었어. 는 0. 한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고 이렇게 준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라고 한근을 준 거야. 됐어? 그러면 어때 지금? 분명히 허근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한데 이미 지금 허계수를 가지고 있잖아. 허수인 계수를 가지고 있잖아. 됐어? 그럼 어때? 켤레근 개념을 쓸 수가 없죠. 실제로 내가 켤레근을 갖는다고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근으로 가져야 될 게 분명한데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두 근의 합은 3 마이너스 3 플러스 i가 되잖아. 그지? 완전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다른 한근 알아볼라? 몰라. 속에서 모르면 뭐 한다? 가정한다. 여기서 모르면 항상 뭐 한다? 가정한다. 다시. 그는 2차 방정식 그는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결과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 플러스 i여야 되지. 그럼 알파를 구할 수 있겠네. 이해돼요? 다시 마이너스 3 플러스 i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알파가 돼야 하니까 결과적으로 알파는 뭐가 됩니다. 넘어가서 마이너스 2 더하기 2i가 됩니다. 로써 알파를 구할 수 있고요. 얘랑 얘랑 곱해서 n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켤레근 개념을 쓸 때랑 쓰지 못할 때 정확하게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되게 중요해. 그래서 허근을 가졌을 때 실계수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켤레근 개념을 쓴다. 그 다음에 무리근을 가졌을 때 유리계수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켤레근 개념을 쓴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유리수인 계수. 그러니까 이 A, B, C가 다 유리수다라는 보장이 있었다면 여기는 A랑 B랑 C가 다 유리수란 보장이 있었다면 여기서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곳이 요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켤레근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좋아요. 그래서 마무리해 봅시다. 아까 지금 이렇게 해서 m과 n을 구했죠. 2랑 2라고 구했죠.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2분의 1과 2. 그러니까 2분의 1과 뭐를? 2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가 최종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2분의 5죠. 두 개를 곱하면 1이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 플러스 1은 0. 2배 해줘야겠네. 2, 5, 2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됐습니다. 그 2차 방정식 작성까지 같이 나와 있는 문제였네요. 됐나요? 어때요? 별로 안 어렵죠? 오케이? 그럼 다시 원래 1번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대표 문제로 가서 다시 한번 봐봐. 얘는 뭐야? 여기는 얘 한근이 이렇게 무리수로 주어져 있었잖아. 무리근을 봤어. 그럼 당연히 나는 유리수인 개수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A랑 B가 뭐라고? 유리수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로 한정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거에 반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 녀석이 다른 한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죠? 유리근일 때요. 음. 유리계수랑 실계수가 되는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도 무리수를 가질 수 있잖아.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지금 얘가 유리계수가 아니. 그러니까 얘랑 지금 똑같은 개념이야. 첫 번째 허근을 가졌을 때 얘가 실계수여야 하는 이유가 뭐였어? 조그만 허브탄이 아이가 그렇지. 이쪽에서만 i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풀겠다는 소리잖아. 다른 쪽에서 i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되니까.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얘가 만약에 무리계수를 가졌는데 얘가 유리수가 아니라 얘가 실수였다고 생각해봐. 실수 안에는 유리수도 있지만 무리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루트 3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거의 걔가 켤레가 된다는 보장이 안 생기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무리근이었을 땐 유리계수여야만 켤레근 개념이 성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흐름 잡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한 근이 얘였을 때 유리계수인 게 확인된 순간 3-루트5가 다른 근이 될 수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일 거고 두 개 곱한 게 4니까 B는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A, B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됐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켤레근 개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됐어요? 그럼 이 켤레근 개념은 너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쪽으로 들어가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또 3차 함수, 다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쪽으로 가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만의 뭔가가 아니야. 너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켤레근 개념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됐어? 넘어가서 다음 봅시다. 유형 15번. 야,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거 우리 한번 해본 거 아닌가? 안 했나? 얘들아,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니?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못 들어봤네. 그죠?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잘 봐봐. 우리 다시 한 번만 복습해보자. 자, 2차 방정식에 세 가지 관점이 있다고 했어. 첫 번째가 뭐였지? 근. 뭐 하지 마. 구하지 마. 근 구하지 마. 2차 방정식 근 구하는 거 아니야. 알았죠? 제희 처음 왔으니까 다시 명심해. 2차 방정식 근 구하는 거 아니야. 구해달라고 하면 구하는 게 맞지만 구해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구하는 게 아니야. 됐죠? 그럼 두 번째, 뭘 관찰해라? 개수를 관찰해라. 개수를 진짜 미친 듯이 관찰해. 그래서 하고 있으면 안 돼. 이하나, 너도. 너 이제 무시해? 됐어? 그럼 세 번째가 뭐였지? 세 번째가?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 뭘 봐? 근을 알면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 맞아?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근을 알면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딱 와 닿아요? 정말? 됐어?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3x 제곱에 플러스 bx 더하기 a는 0이라는 근이 있었대. 여긴 얘 근이 뭐 예를 들어서 알파랑 2베타였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됐어? 그러면은 3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a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3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x 마이너스 2베타라고 쓸 수 있어.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을 때 2차식을 뭐 할 수 있어요?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라는 개념이었죠. 다시 얘들아, 여기서의 등호는 방정식의 등호, 여기서의 등호는 항등식의 등호. 됐어? 다시 여기서의 등호는 방정식의 등호, 여기서의 등호는 항등식의 등호. 됐어?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잘 봐봐. 잘 봐봐.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b가 있었어. 는 0의 근이 알파와 베타래. 됐어? 이렇게 됐어? 근데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1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1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보자.
됐나요? 답은? B입니다. 답은 B입니다. 잘 봐봐.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이 여기까지 결론을 도출했는지 그 흐름을 자꾸 이어봤으면 좋겠어. 너희 스스로도. 잘 봐봐. 자, 여기는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지. 그러면 얘는 x-알파랑 x-베타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뭐가? 요게. 근데 다시 요 등호는 방정식의 등호지만 요 등호는 항등식의 등호라고 했어. 다시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여기에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딱 뭐밖에 없어? 알파랑 베타밖에 없지. 이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근데 얘랑 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x에 집어넣을 수 있는 x 값은 다 돼요. 왜? 항등식이니까. 이해됩니다? 알겠어?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어? 얘였지만, 그지? 얘를 뭐라고 생각해도 돼? 1-알파랑 1-베타로 생각해도 괜찮지. 두 개는 똑같은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뭘 넣은 게 얘인 거야? 1을 집어넣은 게 얘인 거지. 이해됩니다? 그럼 얘에다 1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얘에다 1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왜? 두 개는 같은 식이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 더하기 b죠. 그러니까 이 값은 b였던 거야. 됐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마지막 개념 다시 3 여기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마이너스 두 개가 모여가지고 1이 된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다시 마지막 개념. 근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봤을 때 다시 이 개념을 가지고 저기는 쟤를 생각해 봐. 지금부터. 됐어? 잘 봐봐 얘들아. 여기는 얘를 x, y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 두 1차식의 곱으로 뭐 하고 싶어?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난 지금 여기는 요 녀석이 인수분해 하고 싶어 얘들아. 이게 무슨 식이야? 일단 첫 번째 복습해보자 우리. 저 무슨 식이니? 복잡한 식이죠. 복잡한 식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그렇죠. 차스가 나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했었죠. 이유가 뭐였어? 기억나죠? 막 마술 하면서 했던 그거잖아. 맞아? 다시. 왜 그런 거야? 차수가 낮아야만 보니까 바라보기가 편하니까. 그죠? 그다음에 항상 우리 눈은 양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한쪽만 시선을 신경 쓸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인간이 얘들아 육식 동물일까 아니면 초식 동물일까? 잡식이죠. 말 그대로. 근데 육식 동물에 가까울까 초식 동물에 가까울까? 육식에 가까워. 이유가 뭘까? 얘들아 육식 동물의 공통점은 다 뭐야? 눈이 둘 다 앞에 있어. 초식 동물은 어때? 여기 있어. 말, 기린, 걔네도 여기 있어. 그래? 그러니까 구조가 이게 길지 이렇게. 이게 이렇게 길지. 그리고 여기 달려 있잖아 눈이. 맞아. 왜 그럴까? 반경이 넓어야 되니까 그런 거야. 얘네들은. 맞아? 근데 육식 동물들은 어때? 한 곳에 집중해야 그 먹이를 쫓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앞에 있는 거야. 이해돼? 인간은 뭐야? 육식 동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쨌든 어쨌든 간에 다시 봐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차피 한 곳밖에 못 보니까 뭐 한다고?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고. 여기까지 괜찮았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일단은 x의 제곱으로 해가지고 더하기 뭐가 돼요? y-1의 x 그다음 마이너스 6y 제곱에 플러스 7y의 마이너스 k는 이렇게 일단 됩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봤어.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돼? 사실은 요걸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요 녀석을 인수분해해서 요렇게 바꿔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x자 해가지고 요런 모양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여기 있는 이쪽에 k가 달려 있으니까 여기 얘를 인수분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만 지금 x랑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현재. 그렇지 않니? 오늘 뭐야? 왜 자꾸 떨어지지 뭐가?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새로운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면 뭐 할 수 있다고?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됐어? 그럼 내가 저기 있는 쟤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겠네? 2차 방정식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겠네. 이해돼요? 쟤는 지금 분명히 그냥 뭐였어? 다항식이었거든, 얘들아? 맞아? 다항식이잖아. 근데 그 다항식을 방정식으로 변신시켜 볼게. 됐어? 다항식을 변신시켜 볼게. 그럼 얘는 뭐가 됐어, 이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 거야. 지금부터 y는 상수 취급하기로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기까지 되니? 됐어? 그러면 2차 방정식 근 구하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얘들아? 가정하라고. 그래서 얘를 알파랑 베타라고 가정을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근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겠어? 요 2차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이 뭘로 변신하겠어? x-알파에다가 x-베타로 변신하겠네? 됐어? 근데 여기는 이 녀석들이 그럼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x랑 y에 대한 1차식으로 변신하기를 원하는 거야. 여기까지 바라본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얘들아, 이 알파랑 베타가 각각 뭐여야 하겠니? y에 대한 1차식이어야 하겠지. 얘네들이 y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져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여기니까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고 말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어? 에. 된 거야? 에. 에. 맞아? 그럼 다시 이제 뭐라고? 이 알파랑 베타가 뭐여야 한다고? y에 대한 1차식이어야 한다고. 됐어? 그럼 여기 알파랑 베타 값을 구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럼 구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 근해 공식을 쓰면 되겠지, 이제는. 구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맞아?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자. 근해 공식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 얘는 2분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배 마이너스 6y 제곱에 플러스 7y의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어우, 끔찍해. 그렇죠? 근데 잘 봐봐. 여기는 얘 더하기 한 게 알파라면 빼기 한 게 베타죠.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애시당초 뭐였어? 알파랑 베타가 뭐였으면 좋겠다. y에 대한 1차식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요 녀석이 뭐였으면 좋겠니, 얘들아?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면 참 좋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지 루트랑 벗겨지면서 y에 대한 1차식이 될 게 분명하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y에 대한 1차식이 되기, 아니, 완전 제곱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는 얘를 내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 얘가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4에다가 이거니까 25의 y의 뭐야? 제곱이야. 그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4인가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6y잖아. 됐어? 그 다음에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뭐가 돼?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네. 되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얘들아. 괜찮아? 얘가 뭐가 되길 원한다고?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길 원한다.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다시 얘를 또 뭐의 입장에서?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 판별식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지. 됐어? 그럼 얘 판별식, 마지막으로 얘 판별식이 0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 그럼 얘가 y에 대한 1차식이 될 거고, y에 대한 1차식, y에 대한 1차식이 될 테니까 여기는 얘가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 됐어? 이해됐지? 그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자. 결론. 다시 봐봐. 이런 식에서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싶어 라는 상황을 봤어. 그럼 나는 일단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서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그다음 거기 있는 걔 방정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되니? 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죠? 근데 얘 알파랑 베타가 뭐가 돼야 돼? y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여기는 요 부분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럼 여기는 얘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그런데 얘는 얘의 뭐야? 판별식이지. 다시 얘의 판별식이지. 됐어? 그럼 다시 판별식이 0이 되면 되겠네. 됐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되면 어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겠네. 알겠어?
다시 얘가 뭐라고 얘가 판별식이잖아 애시당초. 그렇지 않아? 그럼 얘는 x에 대한 판별식이라서 dx라고 써보자.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은 뭐야? 요 녀석의 판별식이 또 필요하지. 얘를 y에 대한 판별식이라고 써보자.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런 상황이 발견됐을 때 x에 대한 판별식을 구해서 그 녀석의 또다시 판별식을 써준 결과가 0이 된다는 조건을 써주면 우리는 그 식을 통해서 k 값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결론은 판별식이 0이다. 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되게 어렵지 개념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식이 복잡해서 그래 그냥. 쉽게 말하면. 식이 복잡해서 그래. 그러니까 식을 복잡하게 안 쓰고 얘들아 그냥 이렇게 한번 써봐봐.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그냥 여기는 얘에다 그냥 내가 뭐라고 써봐.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그냥 판별식이라고 딱 써봐봐. 여기는 판별식이 들어갈 자리잖아. 애시당초. 맞아요? 근데 그 판별식을 내가 열심히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었잖아.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이 다시 한번 뭐가 되면 되니까 0이 되면 돼. 얘 판별식이 0이 되는 이유는 뭐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그다음에 처음에 판별식을 건든 이유가 뭐야? 이 녀석이 그렇지. y에 대한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면 쟤는 여기 있는 요 알파랑 베타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구해지겠네라는 개념이야. 이해됐어? 그래서 마무리만 해보자. 자, 여기서 판별식 써주면 뭐가 돼? 반의 제곱이니까 64 마이너스 4 곱하기 25 k가 되겠죠? 얘가 0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k 값은 얼마? 4 약분하면 16인가요? 25분의 16이 되겠네. 뭔가 계산이 잘못됐니? 아, 뭐가 빠졌네. 여기 1이 빠졌구나. 그죠? 다시 마이너스 25가 빠졌네. 됐습니다. 괜찮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0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죠. 여기 지금 뭐야? 그냥 25가 빠진 거야. 됐죠? 다시 얘 반의 제곱에 얘 곱하기 얘를 한 거잖아. 됐죠? 이렇게 된 거겠지.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0이 됐으면 좋겠어. 요거 얼마니? 39인가요? 얘가 그러면은 100이 됐으면 뭐야? 더 복잡해졌네? 됐어? 이게 답이야? 뭐야? 답이 뭐야? 100분의 39라고? 되게 이상한데? 인데요, 답이? 답이 2예요? 어디서 잘못된 거야?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자, 다시 이 문제를 선생님이 처음 딱 봤을 때 지금 개념 설명하느라고 뭔가 주저리 많이 썼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는 얘는 x에 대한 뭘로 정리를 한다면 내림차순을 정리를 한다면 이런 식이 나올 게 분명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녀석의 판별식을 먼저 써봐요. 그럼 얘는 y-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배에 마이너스 6y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7y에 마이너스 뭐가 돼? 아, 여기서 아까 잘못했다. k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이 녀석에 뭘 쓰면 되겠어?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25y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됐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생길 거고 마이너스 얼마야? 28이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 3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나요? 계산 괜찮니? 맞아?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0 맞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플러스 뭐가 되겠어? 플러스 4K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됐어? 아까 계산 진짜 엉망으로 했구만. 그래서 내 맘대로 했네 그냥 계산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제 요 녀석에 뭐가? 다시 한번 판별식을 쓰면 되겠지. 얘 판별식. 이건 뭐가 되겠어? 요거의 제곱이니까 반의 제곱은 15의 제곱 써주고 마이너스 25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4K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가 돼? 0이 됐으면 좋겠어. 됐어?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15의 제곱 계산했니 안 했니? 안 했죠. 이유는 뭘까? 어차피 약분돼 사라지지 않을까? 여기는 3 2개, 5 2개잖아. 여기 5 2개 있잖아. 5 2개 약분해버리면 얘는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로 생각할 수 있겠다. K 값은 2가 나오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도 15 딱 제곱 나왔어. 그럼 무조건 계산부터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계산은 최대한 미뤄두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K값은 2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그래서 요거는 개념적으로 진짜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 자체를 너희가 좀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이거 지금 푸는 이 방식 자체를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이 문제 풀기 진짜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이 방법 말고는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냥 노가다 뛰는 것밖에 없거든. 노가다로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오케이? 노가다로 풀어볼게. 이게 어떤 느낌이 되냐면, 봐봐. 일단은 이렇게 된 게 지금 여기가 x 하나 달려야 되고 이게 x 하나 달려야 되잖아. 그다음에 여기는 얘를 내가 마이너스로 다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분명히 인수분해가 되면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둘 중에 하나 잡을 테니까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이렇게 잡아놓고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한 땀 한 땀 노가다 떼어가면서 여기는 얘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얘가 되게끔 만들어주려면 여기는 얘가 지금 플러스 y잖아. 그럼 여기 플러스인 이쪽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 3y가 있으면 좋겠어. 맞아? 일단 마이너스 이쪽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 2y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은 얘랑 얘를 가지고 더하면 여기는 요 녀석은 맞춰줄 수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요 녀석 두 개가 남았으니까 여기 들어갈 녀석들을 내가 A랑 B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요렇게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7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사실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B-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라는 걸 가지고 A랑 B를 적절하게 찾아주는 거야. 됐어? 그럼 찾아준 A, B를 가지고 두 개 곱한 결과가 뭐가 될 테니까 K가 될 테니까 그거 가지고 K를 구한다라는 느낌이에요. 이해되죠? 이렇게 풀어도 가능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해석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거고 더 나아가서 K가 여기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막 여기에 6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달려있으면 어때? 진짜 엄청난 노가다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이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왜 제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도 같이 꼭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서의 판별식의 의미는 뭐야? 루트 안에 있는 녀석. 그러니까 얘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얘의 의미는 루트 안에 뭐가? 값이. 안의 값이라고 해야 되나? 루트 안의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완전 제곱 식이 됐으면 좋겠어를 해석한 결과가 dx의 dy는 0이다라는 결과인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못 보고 푼 2차 방정식은 그냥 잘 보고 푼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잘못 보고 푼 거 되게 지겹잖아, 그지?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봐. 여기서 소라와 민혁이가 있었대. 소라와 민혁이가 있는데 2차 방정식을 보고 푸는데 소라는 뭘 잘못 봤대?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그럼 뭘 잘 봤어? 2차 항의 개수랑 상수항은 잘 봤잖아. 됐어? 그럼 두 개를 잘 봤다는 얘기는 이거 두 개에 대한 정보는 정확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두 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어? 두근의 곱이잖아. 두근의 곱은 정확했구만. 이런 뜻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곱해. 마이너스 12가 두근의 곱이야.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 민혁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잖아. 그러면 2차항과 뭘 잘 봤어? 1차항을 잘 봤어. 그럼 두근의 합에 대한 정보는 정확했다는 얘기죠. 두근의 합에 대한 정보는 정확했어.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제대로 된 식은 뭐겠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가 되는 거야. 왜? 합과 곱이 있으니까 2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을 가지고 올바른 근을 구해주세요. 요거 인수분해만 잘하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6과 2가 됩니다. 선생님 근 구하지 말라면서요. 구하라고 해달라면 구해줘야지. 그지? 아무 때나 안 구하는 게 아니라.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런 정보들을 정확하게 이어가면 됩니다. 넘어가. 뭐 또 있네? 뭐야?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 더 있네. 얘들아 이거 진짜 되게 중요해.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거. 알겠죠?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쉬자. 됐어?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잘 봐봐.
자, 뭐 fx는 0. 그냥 두근을 알파랑 베타였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들아 f 3x 더하기 1은 0의 그는 뭐랑 뭐가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얘들아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다시 뭐라고?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감에 의존하면은 왠지 얘네들의 그는 3알파 더하기 1과 3베타 더하기 1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들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감에 의존하지 말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의미가 없잖아.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그 보장도 없는데 왠지 느낌이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 그지? 근데 봐봐. 생각을 한번 해봐. 되게 쉬워요. 여기는 얘가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F라는 곳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0이 된다는 뜻이야.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알파를 집어넣어야 0이 된다는 소리잖아, 얘들아. 맞아? 그러면 여기는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이 전체 값이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돼야겠죠. 이 전체 값이 알파가 돼야만 얘가 0이 될 거 아니야? 이 전체 값이 베타가 돼야만 얘가 0이 될 거라고. 이해돼? 그럼 얘가 알파가 된다는 거는 결국 3x 더하기 1이 뭐야? 알파가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3x가 뭐야? 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 x는 뭐야?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이해돼? 그럼 x에다가는 얘를 집어넣으면 x에다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전체가 알파가 될 게 분명하니까. 그럼 얘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x에다 뭘 집어넣을지를 구해주세요가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된다?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감에 의존한 거랑 정확하게 생각해서 푼 거예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요 두 개의 합이 지금 5라고 했는데 이거 두 개의 합을 구해달래. 그럼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얘가 뭐래매? 5래매. 그럼 답은 1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똑같아. 봐봐. 여기는 요 녀석의 두근의 곱이 16이라고 되는데 이 방정식의 두근의 곱이 궁금하대. 그럼 얘의 근 두 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얘의 근은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4x가 그렇지. 4x가 알파가 되는 거니까 x는 4분의 그렇지. 4분의 알파가 되겠죠. 다른 한 거는 4분의 베타가 될 거야. 두 개 곱해달라니까 16분의 알파 베타잖아. 답은 1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감에 의존하면은 3x, 3알파 더하기 1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구조 자체가. 그죠? 좋습니다. 됐네. 끝났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2차 방정식 얘기가 드디어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아마도 고등학교 고등학교 1, 2, 3학년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라고. 이 흐름 자체가 그 흐름 자체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에요. 3년 내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중요한 얘기야. 잠깐 쉬었다 갈게.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2차 방정식과 2차의 함수의 관계. 다시 여기서 하고 싶은 결국 메인 핵심 오늘의 얘기는 결국 선생님이 오늘 진도는 안 나갈 거야 더 이상. 오늘 개념만 딱 설명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죠? 됐어? 자, 주제가 뭐라고 얘들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결국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랑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 메인 테마이기도 하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고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입니다. 알겠죠? 이 얘기가 진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찬찬히 한번 하나씩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얘들아, 우리가 등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부터 찬찬히 정리를 해보자. 등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 했었지? 두 가지 있다고 했었지. 첫 번째 뭐였었어? 방정식. 그 다음에 평등식. 그래서 방정식은 어떤 느낌이고 그냥
별은 세모야 이런 느낌이고 항등식은 별은 별이야 이런 느낌. 됐어? 일부 내가 지금 회전시켰어. 똑같은 별이긴 하지만 좀 각도가 달라.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항등식은 애시당초 두 개가 같으니까 여기다 내가 아무 x 값이나 막 집어넣어도 괜찮은 거였고 여기는 얘는 서로 다른 건데 같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x 값을 집어넣어야만 성립하는 그런 등식이었어요. 그지?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등호랑 이 등호는 다른 등호다. 이게 첫 시간에 너희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봐봐. 우리가 배우는 함수라는 게 있잖아. 함수라고 하는 요 녀석은 보통은 y는 fx 이런 형태지.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인 거야? y는 x제곱이다. 이런 형태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되니? 그러면 여기도 뭐가 있어 얘들아? 등호가 있지. 그럼 이 등호는 뭘까? 항등식의 등호일까? 방정식의 등호일까? 자, 찍는 게 아니야. 수학은 찍는 게 아니라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지금 요거 설명하면서 무슨 얘기니? 얘네들이 애시당초 달랐어, 같았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 이건 달라가지고 얘는 특정한 x값이나 이런 걸 넣어야만 성립하는 거였고 여기는 얘는 어때? 애시당초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이런 얘기였어요. 이해됐어? 그럼 다시 여기는 요 등호를 봐봐. 요 등식을 바라봐봐. 얘는 두 개가 완벽하게 같은 애연이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값들을 넣어야만 같아지는 애연이 특정한 값을 넣어야만 같아지는 애였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 x에다 1 넣고 y에다 4 넣으면 성립해 안 해? 안 하죠. 맞아? 그러니까 x 특정한 값, y 특정한 값을 집어넣어 줘야만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의 등호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에 있는 등호는 무슨 등호야 얘들아? 방정식의 등호야. 그럼 뭐야? 그걸 만족하게 하는 x, y 값이 따로 존재한다는 소리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게 방정식의 등호라는 사실은 알겠어. 근데 그 방정식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뭐도 있었냐면 여기에 부정방정식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부정방정식과 정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정방정식이라는 애가 있었거든. 그 부정방정식이 뭐였지? 그걸 한번 떠올려보자.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뭘까 일단. 부정의 이 부정은 뭐야? 네거티브의 의미가 아니에요. 수학에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네거티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케이?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할 수 없어요. 이유는 개 많아서.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정할 수 없다. 이유는 개 많아서. 다시. 그럼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써? 해가 개 많은 방정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왜 해가 개 많아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해가 왜 개 많아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준다면 얘는 이걸 만족하는 해가 꼴랑 딱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잖아. 맞아요? 이건 딱 두 개밖에 없는 1과 2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내가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y는 4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것도 x, y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 해는 몇 개 있을까? 개 많을 거야. 이유는 뭐야? 문자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이 값을 마이너스 3이라고 할래.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7이 되겠죠. 여기는 얘를 내가 5라고 할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x가 정해지면 그거에 해당하는 y가 정해지고 y가 정해지면 그거에 해당하는 x가 정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는 x를 내가 마음대로 정해도 괜찮다는 소리고 반대로 y를 마음대로 정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해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는 얘 해가 개 많아집니다라는 뜻이다.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요 해가 개 많아지는데 그 해를 한 땀 한 땀 점으로 다 바꿔서 좌표 평면의 점으로 다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거기는 걔가 뭘 의미하게 될까? 다시 봐봐. 여기 x 더하기 y는 4였어요. y는 지금 마이너스 x 더하기 4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다 내가 x에 0 넣으면 지금 4 나오잖아. 그 다음에 1 넣으면 몇 나와? 3 나오죠. 그 다음에 2 넣으면 몇 나와? 2 나오죠. 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점들을 내가 대충만 찍어봐도 어때? 0,4랑 1,3이랑 그 다음에 2,2랑 됐어? 그런데 요 사이에도 점들이 되게 많았을 거고 그지? 그럼 그런 점들을 다 이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다 이어버리면 하나의 선이 되겠죠. 왜? 점이 하도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는 얘 점들이 되게 많을 거. 이걸 만족하는 점들을 다 하나씩 이어버리면 선이 된단 말이야. 그 선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 이 부정방정식의 해 집합입니다. 해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여기까지 알겠어? 됐죠?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방정식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겠어? 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라고? 여기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들, 순서쌍들, 점들의 집합입니다.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잖아. 맞죠? 이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얘는 어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다시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4 나오고 그다음에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럼 여기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결국 뭐라는 거야? 이 방정식의 해 집합들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첫 번째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함수는 어느 정도 알겠어. 그럼 봐봐. 여기서 우리가 y는 다시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겼대. 되니? 그리고 요 녀석 말고 x제곱은 4였어 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있었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됐나요? 그럼 이 방정식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그러니까 이 값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니? 여기는 이 부정방정식 중에서 뭘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y의 값을 정해놓은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y 값을 4라고 정해놓은 거야 라고 해석해도 괜찮잖아. 그럼 잘 봐봐. 여기 얘가 지금 여기 x축이 있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y 값이 4가 나오는 점은 몇 개 있는데 2개 있는데 그 점의 x좌표랑 그 점의 x좌표를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가 여기는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의미랑 똑같지 않니? 이해되니? 그럼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거는 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요 점의 x좌표가 2가 나왔다는 뜻과 일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 그래서 방정식의 해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해석, 그러니까 다시 함수 해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해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y의 값을 가지고 걔를 가지고 x의 값을 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해석 중에 하나야. 근데 이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해석을 가지고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잘 봐봐. 내가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 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됐어? 이런 함수가 있었어. 그럼 여기는 얘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돼서 이렇게 생겼지.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내가 y값을 지정해버려. 다시 봐봐. 여기는 이 점들의 y값들은 다 다르잖아, 얘들아. 그죠? y값들은 다 다르잖아. 근데 이 점들 중에서 y값을 뭐라고 지정해버리면 y값을 0이라고 지정을 해버리면 그걸 만족하는 점은 딱 2개밖에 없지. 이 수많은 점들 중에서 y값이 0인 점은 딱 2개밖에 없지. 됐어? 그 점이 뭘까? 그 점의 x좌표가 뭘까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제는 결국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y값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을 찾아주세요라는 문제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y값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x값을 구하고 싶어요라는 게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하면 그 방정식의 근이 1과 2였잖아. 그러니까 이 교점의 x좌표랑 교점의 x좌표가 1과 2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여기는 y값을 뭐 4 정도로 잡았다라고 쳐본다면 y값이 뭐가 되게 하는 4가 되게 하는 그 x좌표를 찾아주세요. x좌표를 찾아주세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y값이 정해질 때 x값을 구한다. y값이 정해질 때 x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요 패턴을 가지고 함수를 해석하게 되면은 얘는 방정식의 해석을 하는 거야라고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런 얘기 하나랑 그다음에 여기는 요 이야기는 조금 한계가 조금 있어서 좀 여기는 얘를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싶어요. 오케이? 우리가 두 번째 선생님 설명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연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립. 얘들아, 연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연립.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겹치는 걸 찾아주세요라는 의미거든요. 다시 연립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연립이거든. 이해됐어?
그러니까 수학에서 말하는 연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집합을 배웠던 친구들은 교집합을 의미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겹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연립은 겹치는 걸 찾고 싶은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봐봐. 우리가 y는 지금처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고요. 이런 녀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y는 4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됐어? 그럼 얘들아 이거는 그냥 상수 함수로서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이에요. 여기는 얘는 이차 함수로서 이렇게 그려지는 직선입니다. 됐어? 다시 그럼 봐봐. 이거 두 개를 연립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 이걸 만족하는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연립은 뭐라고? 겹치는 거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찾아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됐나요? 다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세요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찾아주세요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해되죠? 그러면 얘랑 연립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연립의 가장 기본이 뭐야? 소거를 할 거잖아. 그렇죠? 근데 얘랑 얘를 놓고 뭘 소거하는 게 좋겠어? 당연히 y를 소거합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y를 소거하면 y 대신에 4를 띵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도 되고 이해돼? 얘는 얘다. 이렇게 지금 연립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해도 괜찮은 거고.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뭘 소거할 거야? y를 소거할 거라고 해서 y를 소거해버리면 그 식이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4라는 식이 되지. 그럼 이 식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야? 하나의 그냥 방정식이잖아. 됐어? 그럼 이 방정식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면 얘와 얘의 연립에 나온 결과로 생각해 준다면 다시 여기는 얘 위에 있는 모든 점들과 얘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겹치는 걸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 방정식을 해석한다면 됐어?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의 근의 의미가 뭐가 되겠어? 그 교점의 좌표가 되겠죠. 근데 내가 뭘 소거했니? y를 소거했지. 그럼 나는 y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겠지. 됐어? 그렇다면 여기는 이 교점, 여기는 이 교점에 뭐예요? x 좌표에 대한 정보를 나는 뭘 통해서 이 방정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겠다?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요 이야기, 지금 선생님이 했던 여기는 이 이야기가 우리 고등 수학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 전에 함수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고 다시 한번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오케이? 여기에 집중해서 다시 봐봐. 만약에 있잖아 우리가 잘 봐봐 y는 fx란 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y는 gx란 함수가 있었대.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었대. 됐어? 저렇게 두 개의 함수가 있었대.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내가 연립을 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거는 저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을 찾아낼 거야 라는 뜻이랑 똑같다. 이런 얘기라고 했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이 녀석의 그래프는 뭐야? 여기는 이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수많은 점들의 집합이니까 얘가 y는 f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는 이 점들이 전부 다 뭐야? 얘를 만족하는 해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함수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다. 얘가 y는 gx예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만 여기는 수많은 점들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내가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fx는 gx라는 식을 만들었어. 오케이? 다시 fx-gx는 0이라는 식을 만들었어. 라고 한다면 연립 방정식을 푼 거잖아. 쉽게 말해서. 그죠? 됐니? 여기서 뭘 한 거야? y를 소거한 거예요. 그래서 fx는 gx다라는 식을 만든 거야. 그러면 얘는 더 이상 부정방정식이 아니야. 아니죠. 이유는 문자가 하나잖아요. 아까 부정방정식이었던 이유는 뭐야? 문자가 두 개였기 때문이고 얘는 그냥 정방정식, 얘는 부정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제 정방정식이 된 거야. 왜냐면 x에 대한 식이랑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은 해가 유한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랑 연립하면 우리가 정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내가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니? 3개죠. 맞아? 여기는 얘가 이해돼요? 뭐랑 뭐야? 얘랑
얘랑 얘의 뭐야? x 좌표들이잖아. y 좌표는 아니죠. 왜? y는 소거됐으니까 y 정보는 얻을 수 없어. 그럼 내가 이 방정식의 근이 3개니까 내가 여기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가정을 해준다면 결국 이 점의 좌표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됐지? 끝났어. 이것만 이해하면 돼. 별거 없지. 됐어?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방정식의 근의 의미를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됐어? 그다음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의 의미를 방정식의 실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오케이? 다시 이제 최종 정리. 그러면 봐봐.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뭐는 x 좌표는 뭐랑 똑같은 거야? fx는 gx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과 똑같겠다. 얘와 얘가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이 해석이 고등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이라는 소리야. 근데 어때? 별로 어렵지 않지. 너무 당연한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럼 잘 봐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에서 나한테 방정식을 풀어달래. 오케이? 근데 그 방정식을 풀 자신이 없어. 그럼 뭘 하냐면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야. 다시 어떠한 나한테 방정식을 풀어달래라고 하고 있으면은 얘를 두 개의 함수의 교점의 x 좌표로 나는 해석할 거야라는 느낌. 그 다음에 교점의 x 좌표에 대한 해석을 해달래라고 한다면 그 해석을 나는 얘는 얘다라는 방정식의 실근으로 해석할 거야라는 이 느낌. 요거 두 개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똑같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해석의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마치 어때? 우리 공부하라고 엄마가 잔소리하면 어때? 하기 싫죠. 우린 청개구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얘로 해석해달라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 얘로 해석해달라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꾸 왔다 갔다 되면서 해석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바뀌는 해석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 해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바라보자. 이게 2차 다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됐어? 결론 다시. 그러니까 한 줄 요약하면 이거야.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그죠?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은 별거 없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 됐어? 오케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알겠죠? 그 이유가 정확하게 너희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단순히 얘는 이렇게 해석하랬어, 얘는 이렇게 해석하랬어가 아니라 쟤는 저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거기 있는 걔를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니?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봐. X축이라는 가 이제 되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거거든. X축이라고 하는 게. 근데 X축은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선이잖아. 그지? 그럼 이 선의 방정식이 뭐야? Y는 0이죠. 됐어? 자, 여기서 얘가 Y는 0이라는 직선이다라는 게 이게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사람. 이게 외운 거랑 그냥 얘가 당연히 Y는 0이다라는 게 안 와닿는 사람 손. 솔직하게 빨리 들자. 그치. Y는 0, 그치. Y는 0. Y는 1, Y는 2, Y는 3 이런 느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X축은 Y는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X축이라는 걸 이제부터 뭐라고 해석할 거야? Y는 0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수 함수로서 해석할 거야. 이해됩니다? 이제 X축은 이제부터 뭐라고 볼 거라고? Y는 0이라는 상수 함수로서 해석할 거라고. 그럼 잘 봐봐. 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와 얘의 교점의 X좌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나는 뭐 할 거야? fx는 gx라는 방정식 만들어 놓고 걔의 실근 가지고 생각할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x제곱, 다시 3x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의 교점의 X좌표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얘는 0 또는 뭐야? 2잖아요. 됐어? 0 또는 2.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X축이 이렇게 잡혀 있으면 얘는 0과 2에서 만나는 형태로 얘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다음 두 번째. 얘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구해주세요. 그럼 결국 나는 얘는 0이다라는 방정식 풀면 되겠네. 여기서 는 0이 어디서 나온 거야, 얘들아? 여기서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는 실근이 얘와 얘 교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죠? 됐어? 넘어가서 다음. 그럼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봐봐. 자, 교점의 뭐야? 개수가 궁금하죠. 그치? 다시 교점을 구해달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교점의 개수만 궁금하대. 근데 그 교점의 x좌표가 뭐였어? 실근이었잖아. 그러면 교점의 개수는 실근의 개수랑 똑같겠네. 이해되죠? 다시 교점의 개수는 당연히 실근의 개수랑 똑같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내가 뭘 가지고 해석하면 되겠어?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판별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죠. 판별식이 양수면 2개가 될 거고 판별식이 0이면 1개가 될 거고 판별식이 음수면 빵개가 되는 거야 라는 해석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얘는 0이에요. 판별식을 써봤더니 이렇게 되네. 음수네. 얘는 x축과 안 맞나.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붕뜨게 그려질 거야 라는 해석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야. x축과 안 만나는 2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아, 집중력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봐봐. 이런 74번 문제를 딱 만났어, 너희가. 뭐 해달래? 여기는 얘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다시,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라는 건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실근이 2개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국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이라는 녀석의 판별식이 뭐였으면 좋겠어? 양수였으면 좋겠어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해석되죠? 그러니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가 이해된 순간부터 우리가 앞에서 했던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웠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할 겁니다. 오늘은 되게 기초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가 너희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관전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죠,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여긴 얘가 다른 상황이 됐어. 이번엔 뭐래? 여기는 이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얘랑 얘를 연립하면 되겠다. 그렇죠? 얘랑 연립해. 그럼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다 넘겨주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근이 됐대. 그럼 이렇게 된 이 상황은 뭐가 되겠어? 이 2차 함수와 여기 있는 이 직선이 교점의 x좌표가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인 거야. 됐어? 그럼 이 현상을 그림으로 나타내봐. 어떻게 되겠어? 2차 함수 최고창에서 뭐야? 양수, 아래로 볼록. 됐죠? 자, 그래프, 직선의 기울기 얼마? 음수, 마이너스 2 음수. 교점이 2개니까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됐어? 그럼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나요? 됐어? 그래프에 대한 해석까지 같이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괜찮지? 다음. 얘랑 얘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서도 마찬가지 연립해 준 다음에 그 만족하는 x 방정식 근 구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됐어? 넘어가. 이번엔 뭐야? 위치 관계를 말해달래, 얘들아. 됐어? 위치 관계를 봐봐. 우리가 남녀 사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봐. 그죠? 남녀 사이의 관계는 뭐랑 뭐밖에 없어. 만나는 거랑 안 만나는 거밖에 없죠. 그죠? 썸은 없어, 세상에. 그렇죠? 남녀 사이에 친구 관계는 없어요. 오케이? 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친구 있긴 있어. 근데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잘 봐봐. 어떤 상황 있긴 있어. 근데 이게 잘 봐봐. 남자가 개 잘생겼어, 만약에. 여자가 개 예뻐. 둘이서 만약에 그냥 친구래. 남사친, 여사친이래. 가능할까? 절대 안 되지. 그지? 그럼 봐봐. 둘 다 개 못생겼어. 가능하겠지. 이건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있잖아. 한 명은 개 잘생겼는데 한 명은 개 못생겼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어? 최종적으로 짝사랑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그냥 선생님이 좀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 물론 사람이 얼굴, 외모가 다는 아니야, 얘들아. 알겠죠? 외모가 다는 아니야. 힘을 내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다시. 자, 다시 한번. 관계는 뭐라고? 만나니 안 만나니야. 됐어? 위치 관계는 만나니 안 만나니를 묻고 있는 거야. 됐어? 다시 위치 관계를 말해주세요라는 거는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니 혹은 안 만나니를 묻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다시 해. 교점이 몇 개니잖아. 그렇지? 그럼 위치 관계는 결국 교점이 몇 개니야. 됐어? 그러면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 당연히 얘랑 얘랑 연립해서 실근이 몇 개니로 해석하면 되겠지. 이해됩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한다면 판별식이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군요. 판별식이 양수였어 두 점에서 만나고 있군요. 판별식이 음수였어 안 만나고 있군요. 이런 식으로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다시 여기서 좀 전에 선생님 했던 얘기의 핵심이 뭐야? 못생긴 애 둘만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어가 아니야. 알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야? 위치 관계는 만나니 안 만나니를 묻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야.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해서 판별식만 써버리면 끝나겠구나. 이런 느낌인 거야. 됐어? 좋아요. 다음, 마찬가지죠.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두 점에서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나니, 안 만나니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랑 얘랑 연립해서 판별식이 양수가 되게 해주세요. 판별식이 0이 되게 해주세요. 판별식이 음수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로 충분히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함수에 대한 얘기를 뭘로 해석하고 있는 중이야? 방정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함수로 바꿔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요 연결 통로를 되게 넓게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얘네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만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다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만나도록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만나도록이래. 만나는 거에는 뭐가 있어 그럼? 접하는 게 있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있죠. 그럼 판별식이 뭐면 되겠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죠? 됐어? 그럼 해석이 되게 어때? 자유롭지. 이해되니? 좋습니다.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잘 봐. 만약에 있잖아.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자. 아, 이거 좀 어렵나? 아, 이렇게. 아, 좀 어렵나? 부등식과 관련된 얘기. 나중에 이제 방정식과 함수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부등식과 함수도 연결해야 되거든.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쪽으로 딱 넘어가잖아? 너희들 2차 부등식 한 번쯤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2차 부등식 어때? 개어렵게 느껴지지? 맞아? 이유가 뭘까? 그 2차 부등식을 식의 관점에서 부등식이라는 식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부등식이 어려운 거야. 다시 말하면 뭘로? 함수로 부등식에 대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면 부등식이 되게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 지금 이 장면을 꿈에서 본 것 같은데? 왜요? 너무 비슷하네요. 데자뷰 같아. 왜 아니야? 분명히 지금 딱딱 이 장면이었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 저기 지금 저 검은 애랑 저기 쟤랑 되게 이렇게 경청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자 경청하고 있었다고. 경청하고 멍청이라고. 멍청이야. 그다음에 어떤 여학생 한 명이 좌절하고 있었어. 딱 이 장면이었거든. 맞아, 그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보자. 무슨 얘기다. 부등식을 뭘로? 함수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부등식이 되게 쉬워져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거 얘기 잠깐만 꺼내볼게.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뭐 3x 플러스 뭐 k가 있었어. 여기는 얘가 5x 플러스 7 뭐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근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에 대한 해석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함수보다 더 위에 있어요로 해석하면 돼. 됐어? 다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함수 다시 얘가 얘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얘를 요 함수가 하나 있고 요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더 위쪽에 그려지게 된다면 항상 여기 있는 얘가 얘보다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라는 해석이거든. 이해되죠? 그렇다면
얘가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는 거는 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해돼? 그럼 이 부등식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함수로 바꿨잖아. 그럼 이 함수에 대한 해석을 다시 뭘로 바꾸면? 방정식으로 바꾸면 얘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그럼 여기는 얘랑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뭐가 되면 되겠어? 음수가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음수를 만족하는 k 값을 구해주세요로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가 이제 하나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수학이 꽤 할만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선 반드시 뭘 해야겠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강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석을 하려면 뭘 할 수밖에 없어?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전원 수학에 들어가면 그래프 그리는 파트가 있죠. 재생 목록이 있죠.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다음에 뭐 절대값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다음 뭐 가우스는 없다. 범위가 나눠져 있는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냥 그런 그래프 그리는 개형 그리는 방법들을 다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 이해돼? 그래서 그 그래프 그리는 걸 너희가 열심히 그려와야 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게 자신이 있어야 돼. 알겠나요? 그래프를 편안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된다고? 해석이 되게 자유롭게 된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 무너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왜? 그리기가 싫거든. 그렇지? 그리기가 싫어. 근데 그리기가 싫은 것도 이유가 있어. 왜 그리기가 싫을까?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실제로 그리기가 어렵지 않거든. 근데 왜 어렵다고 느낄까? 안 해봐서? 일단은 잘 봐봐, 얘들아. 잠깐만. 그래.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럼 잠깐만 다시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할게, 얘들아. 알겠죠? 진짜 간단하게 설명할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잘 봐봐. y는 x제곱 플러스 이게 2x 플러스 7을 그리고 싶어 라고 생각해봐. 얘를 그려주세요라고 한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그려본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일단 여기 있는 얘를 x 더하기 1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6이라고 바라보고요. x축을 그리고 y축을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잡아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찍어준 다음에 얘가 6이 되니까 요 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게 돼 있거든. 다들 이렇게 그릴 거야. 2차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 근데 이거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그죠?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는 얘를 이렇게 그리는데 정말 쓸데없는 녀석들이 되게 많아. 일단 누가 쓸데없을까? 이거. 그다음 또 이거. 다 쓸데없어. 오케이? 다시. 선생님이 얘 그래프를 그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끝. 됐어? 잘 봐봐. 쉬워졌죠? 이젠 너희는 누구나라도 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되는 거야. 좋아요.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이 있었대. 자, 2차 함수를 그려봅시다. 다 그렸네요. 부호에 따라 이렇게. 자, 뭐만 보면 돼? 여긴 요 녀석. 부호. 양수면 아래로 불러. 음수면 위로 불러. 끝. 됐죠? 자, 이렇게 그리면 어때? 쉽죠? 근데 아까 그리면 왜 어려웠을까?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야. 맞아? x축을 그려야 되잖아? 그럼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해 줘야 돼. 됐어? 근데 좀 전에 우리 해봤잖아? 2차 함수랑 x축의 관계를 생각하려면 뭘 생각했어야 돼? 판별식을 가지고 생각했었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직선이 있어 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반드시 관계를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얘를 함부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없어. x축이 이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 없어, 현재. 됐어? 그러면은 여기는 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그냥 이렇게만 그려놓고 나서 내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x축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면 그때 뭘 하면 되겠어? 여기는 요 녀석과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판별식을 넣어봤더니 음수네요. 그럼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그러면은 이렇게 x축을 추가하면 돼. 이해됐어? 그 다음에 y축도 내가 만약에 그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 라고 생각해봐. y축을 그려야 돼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에서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뭘까? 얘는 딱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뽑아라라고 한다면 걔는 대칭축이에요.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칭축입니다. 오케이? 그럼 대칭축의 방정식 구하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 됐어? 다시 y는 ax의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가 있었어. 그때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이게 대칭축의 방정식이에요. 이거는 외워주세요. 알겠죠? 얘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 우리가 여기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졌고 여기가 알파였고 여기가 베타였다고 쳐보자. 됐어? 여기가 괜찮니? 그러면 얘랑 얘의 뭐가? 평균에 뭐가 있어? 대칭축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근데 지금 얘와 얘의 관계는 누구랑? 얘와 누구의 관계야? 0의 관계죠. 여기는 이 알파랑 베타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소리죠.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보이는 게 반입니다. 요 녀석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대칭축의 방정식은 항상 2a분의 마이너스 b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a분의 b 똑같아. 다시. 그러니까 두 근의 합에다가 반 해준 거야. 두 근의 합에 반 해준 거야로 공식을 외워주면 좋겠죠? 됐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대칭축 어디 있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잖아. 그걸 반하면 마이너스 1이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 대칭축이 어디 있었던 거야? 마이너스 1에 있었던 거야. 됐어? 그럼 y축 어디 있었겠니? 여기 어딘가 있었겠죠? 그럼 아까 그린 그림이랑 좀 비슷해졌지? 왜? x축과 y축의 관계를 생각해 봤으니까. 얘네 관계는 그때그때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되는 거고요. 됐어? 일단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하면 뭐해? 그냥 이렇게만 그려. 알겠지? 제발 이렇게 그리고 대칭축 하나만 더 그려주세요. 됐어? 다른 거 그리지 마. 그래서 봐봐. 아까 선생님이 풀 때도 계속 뭐 했어? 다시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 얘 지금 해석하면서 선생님이 x축, y축 그렸니 안 그렸니? 안 그렸죠. 그 다음에 아까 문제를 풀면서도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다시 어디 갔어? 얘를 바라보면서 얘를 그릴 때 어떻게 했어? 아까 얘였나? 이렇게 했잖아. 됐습니다. 다시 이거 위치 관계구나. 다시 무슨 얘기했었지 아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잖아. 그래, 얘가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난다고 가정해봐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를 그렸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직선이잖아.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2니까 이 정도로 그려지겠지? 그지? 얘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그렸어. 얘는 지금 뭐 한 거야? 얘랑 얘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x축과 y축의 관계가 전혀 필요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딱 타겟으로 잡을 두 녀석만 그리는 거야. 오히려 x축이랑 y축을 그리잖아? 그러면 어때? 여러 가지 관계들이 생기면서 선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해석하기 불편해져요. 됐어? 그럼 x축이 없으면 x축과 y축이 없으면은 x좌표 y좌표 어떻게 표현해요? 맨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알파, 베타 이렇게. 얘가 무슨 말이야? x는 알파란 뜻이겠지. x는 베타란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가상의 x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y축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해요? y축이 이쪽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이 값이랑 이 값을 구하는 게 결국은 y값 구하는 거. 아니면은 y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끌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얼마 쓰는 것도 당연히 괜찮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는 x축이랑 y축을 그리지 마세요가 핵심인 거야. 됐어? x축이랑 y축을 그림과 동시에 어때? 그래프 그리는 것도 힘들어지고 다 그려놓고 해석하는 것도 힘들어져. 되니? 그래프는 안 그리는 게 맞아요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뭔 소리야? 그래프를 그릴 때 x축과 y축은 안 그리는 게 맞아요 라고 해석하면 좋겠어.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 그리는 거 다시 한번 좀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이랑 y축 없이 바라보는 것도 계속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시간에 최대 최소 얘기하고 다른 관계들 얘기할 때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까지 82번까지는 한번 쓱쓱 풀어봐봐. 알겠죠? 그냥 다시 한번 풀어봐봐.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최대 최소부터 얘기를 진행할게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